촌스럽다고?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한 젊은 의사가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며칠 전 그 비통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민수가 내민 하얀 봉투를 받아들 때까지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린힐 실버타운 입소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좋은 곳이에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마치 영업사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 선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받았습니다. 할인이 입시 준비로 집안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어머님께 신경 쓸 여력이 정말 없어요. 그때 손녀 할인이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촌스러워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책을 선물로 줘요? 촌스럽다. 그 순간 제 66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쌓아온 제 모든 것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손녀의 선물이 단 한마디로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건 며칠 후 저를 알아본 그 의사가 왜 그렇게 깊이 고개를 숙였는지였습니다. 저는 이정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잊고 있던 제 인생의 진짜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66이 되었고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네요. 남편 성우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에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이 집 곳곳에는 제가 쌓아온 추억들이 가득했거든요. 거실 한쪽 서랍 깊숙한 곳에는 30년간 받은 표창장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수교사상, 교육공로상, 모범교육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항상 그렇게 말하며 겸손해했죠. 민수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학교에서 상 받았다며? 왜 말 안 해?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래 근무한 거에 대한 격려상이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상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근무해서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의 학용품을 제 돈으로 사주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알아봐주고 그런 일들을 30년간 해왔거든요.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교사 연금과 남편이 남긴 적금, 그리고 은퇴 후에도 간간히 받는 과외비로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굳이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6학년 3반 김지영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결혼해요. 줄에 서시겠어요? 하지만 이런 전화들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 또 누가 전화했어요? 할인이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옛날 학부모들이겠죠. 뭐가 그리 할 얘기가 많은지. 선영이도 시큰둥하게 반응했고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해했죠. 하지만 그 모든 영광스러운 시절도 이제는 먼 옛일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그런 과거의 업적들조차 가족들에게는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손녀 할인이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희망을 품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할인이가 중학교에 입학 기념으로 파티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할머니, 이 책들 뭐예요? 할인이가 제가 선물로 준비한 세계 명작 시리즈를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인이 중학교 입학 축하 선물이야. 할머니가 너만한 나이에 읽었던. 할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읽어요. 할인이가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전자책으로도 다 있는데 굳이 이런 무거운 책을. 그리고 이런 고전들 말고 웹툰이나 라이트 노벨이 더 재밌는데요.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또 뭘 사오신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할인이 입학 축하 선물이야. 어머니, 정말로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역력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책을 읽어요? 할인이는 아이패드로 전자책 보는데 이런 무거운 책들은 짐만 되잖아요. 그리고 민수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창피해요. 할인이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선물을 준다고. 촌스럽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코딩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이런 게 중요해요. 책 읽을 시간에 차라리 인강 하나 더 듣는 게 낫죠. 선영이가 거들어 말했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할인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화요일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데 버스가 오자 모두가 앞다투어 올라탔어요. 제가 천천히 올라가려 하는데 한 젊은 남자가 저를 슬쩍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해요. 형식적인 사과였지만 이미 제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버스 안은 만석이었고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는데 바로 앞에 앉은 젊은 여성이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자리를 양보받았을 텐데 병원 접수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호자 안 계세요? 젊은 접수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 혼자 왔는데요. 어르신들은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가족분이 와서 같이 들으시는 게 30년간 수많은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온 제가 이제는 혼자서는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요양원 입소 서류를 다시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입소 대상 65세 이상,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준비물 의료보험증, 건강검진서, 보호자 동의서. 제가 언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건 적막한 침묵뿐이었어요. 새벽 3시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를 끓여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집이 더욱 넓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더군요. 어깨도 구부정해져 있었고요. 내가 정말 늙고 쓸모없는 걸까?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30년간 교단에 섰을 때의 당당했던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고 학부모들도 제 조언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시계를 보니 새벽이었어요. 게다가 낮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전화를 하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린힐 실버타운입니다. 입소 상담 예약 잡으시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아, 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보호자, 민수를 말하는 거겠죠.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을, 제가 쌓아온 모든 추억들을 정리하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요양원 상담을 하루 앞둔 월요일, 허리가 계속 아파서 참다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형외과 대기실은 늘 붐비는 곳이라 일찍 갔는데도 대기 번호가 20번이나 되더군요.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정옥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하자 천천히 일어서서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진료실에 앉아있던 젊은 의사가 제 이름표를 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혹시 이정옥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의사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예요, 지민이요. 최지민. 하지만 저는 누군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년간 가르친 제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요즘 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죄송해요. 제가 늙어서 기억이 6학년 2반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마른 체구에 늘 조용했던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늘 낡은 옷을 입고 와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던 그 아이. 아, 지민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선생님. 지민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생님을 이렇게 만날 줄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마른 소년이 이제 의젓한 의사가 되어 서 있었거든요. 지민아, 내가 의사가 되었구나. 네, 선생님.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똑똑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지민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장학금 신청서 써주시고 추천서까지 써주셔서 중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지민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선생님이 개인 돈으로 교복을 사주셨잖아요. 지민아,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까마득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어려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죠. 덕분에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지민아,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공부는 가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민아, 포기하지 마라. 선생님이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지민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니. 지금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 생각이 나요. 지민이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거든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다른 의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지민아, 다음 환자가. 뭔 일이야? 김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제 은사님이세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제가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동료 의사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지민이가 얼마나 선생님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료가 끝나고 나올 때 지민이가 저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병원 1층 카페에서 지민이와 마주 앉았어요.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선생님, 사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지민이가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무슨 뜻이니? 선생님이 도움 주신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민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연락처를 보여줬어요.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수연이 기억하세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예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대에 갔대요. 수연이가? 네, 그리고 민호는 공무원이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상담도 해주시고 진로 지도도 해주셨잖아요. 지민이가 하나씩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우리끼리 가끔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모두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니? 은퇴할 때도 그 후에도. 지민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사실 선생님께 폐가 될까 봐서요. 선생님은 워낙 겸손하셔서 이런 걸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고, 그리고 지민이가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선생님 댁에 전화했을 때 선생님 아드님께서 어머니가 피곤하시니까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래서 우리끼리만 만나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뵙고 싶다고. 지민아, 혹시 다른 아이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물론이죠. 사실 우리가 선생님 퇴임 10주년 기념으로 작은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이들이 30명 정도 모여서. 그런데 선생님 연락처를 몰라서 못 연락드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저를 기억하고 감사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마침 할인이가 학교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라 민수가 병원까지 데리러 왔어요. 제가 지민이와 함께 병원 로비에서 나오는데 민수와 할인이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진료 어떠셨어요? 민수가 일어서서 인사하자 지민이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아드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저는 최지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제자였어요. 민수가 약간 당황한 듯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할인이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며 관심 있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뭘 하셨는데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셨어요. 지민이가 할인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셨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의사가 된 거예요. 할인이가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요? 네, 제가 중학교에 못 갈 뻔했을 때 할머니가 장학금 신청을 도와주시고 추천서도 써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지민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 저를 힐끗힐끗 바라보더군요. 정말요?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할인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했던 그 시선이 처음으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 그뿐만 아니에요. 지민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개인 돈으로 학용품을 사주시기도 하셨고, 방과 후에 남아서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선생님은 저희 병원에서도 유명하세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은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선생님이 공부는 가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신 말씀, 지금도 제 좌우명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민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지금은 힘들어도 공부로 꿈을 이룰 수 있단다. 선생님이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지민이의 말을 들으며 민수의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할인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냥 옛날 일이니까. 제가 얼버무리자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워낙 겸손하세요. 사실 선생님이 도움 준 학생이 저뿐만이 아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분위기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인이가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할머니, 그때 정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할인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의사 아저씨가 인생의 은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민수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일들을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뭘 그런 걸 자랑이라고. 자랑이 아니라 민수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몰랐네요.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걸. 그날 저녁 할인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발표 숙제를 해야 하는데요. 무슨 발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주제예요. 처음에는 BTS나 아이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인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에 대해서 발표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할머니를? 네, 오늘 병원에서 그 의사 아저씨 말 들으니까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그때 한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왜 민수야? 오늘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서운했어요. 어머니가 저보다 제자들을 더 아끼는 것 같아서요. 민수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구나 싶어서 복잡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은인이시면서 저희한테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민수야, 그건 어머니 정말 궁금해요. 어머니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뭔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걸, 아니 숨기면 안 된다는 걸, 제 인생의 진짜 가치를, 제가 해온 일들의 의미를 가족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부터 할인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열심히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서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할인이가 제 방 깊숙한 서랍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냥 오래된 것들이야. 봐도 돼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 안에는 30년간 받은 표창장들과 제자들의 편지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할인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봐도 돼. 서랍을 열자 할인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한 파일에는 수십 장의 표창장이, 다른 파일에는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은 상을 받으셨어요? 할인이가 하나씩 꺼내보며 읽어주었어요. 30년 근속 우수교사상, 교육공로상, 모범교육자상. 할머니, 이거 거의 매년 상 받으신 거네요. 그리고 편지들을 발견했을 때 할인이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선생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이 써주신 추천서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겠어요. 할인이가 편지를 하나씩 읽어주는데 목소리가 점점 경건해졌어요. 할머니, 이 편지들이 다 진짜예요? 응, 그때 아이들이 나중에 써서 보내준 거야. 그때 할인이가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할머니 거예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였어요. 30년간 헌신한 교사,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신문에도 나왔네요. 할인이가 흥미진진하게 읽어주었어요. 이정옥 교사는 장학금 신청을 도와준 학생이 20명이 넘으며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의 교복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기자가 좀 과장한 거야. 과장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제 집에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그래, 어땠니? 모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해서. 지민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작은 모임을 가져도 될까요?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될까? 너희들도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때 할인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 그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바꿔받은 할인이가 지민이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손녀 할인이에요. 혹시 이번 금요일에 우리 학교에 오실 수 있으세요? 학교에요? 네, 제가 할머니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증인으로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민이가 흔쾌히 승낙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데려가도 될까요? 모두 선생님 자랑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발표 당일 할인이가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학교 일에 무관심했던 민수도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인아, 발표 자료 잘 준비했니? 응, 그런데 아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 많은 사람들? 지민이 아저씨가 어제 연락했는데 할머니 제자분들이 10명 정도 오신대. 그리고 할인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오신대요. 할머니가 워낙 유명한 선생님이셨다고 하시면서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지민이를 비롯해서 수연이, 민호,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여러 제자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별일 없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사랑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오셔서 저에게 인사했어요.
이정욱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생님의 명성은 아직도 우리 교육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드디어 할인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박할인입니다. 할인이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내가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저는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할머니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할인이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에서 이해하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인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편지들과 신문기사, 표창장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 할머니는 30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할인이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어요. 가난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려는 학생들을 20명 넘게 도와주셨고, 본인 돈으로 교복을 사주시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지민이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선생님 덕분에 지금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수연이도 일어섰어요.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민우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공부를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둘씩 제자들이 일어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강당이 감동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할머니의 제자들이에요. 할인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라는 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진짜 영웅이라는 걸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몰라봐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할머니를 진짜 자랑스러워할게요.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왔을 때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민수야?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는지. 그때 지민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수님,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세요? 네. 선생님은 항상 아드님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자랑스럽다고요.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건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민수님 교육비를 위해서 과외를 여러 개 하셨거든요. 그 돈으로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은 절대 말씀 안 하시겠지만 민수님이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시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민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요양원 입소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민수가 서류를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민수야.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세요. 선영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네요.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할머니가 유명인이 될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민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제자들 모임 있어요. 30명 정도 모일 예정이니까 꼭 오세요.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뭐라고 왔어요? 할인이가 물었어요. 제자들이 모임을 하자고 하네. 와, 할머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할머니 제자분들 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모두 같이 가자. 민수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의 제자들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전 교실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금은 어른이 된 제자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와 할인이도 그 교실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주름진 할머니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삶에 빛을 주는 사람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핸드폰에 할인이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할머니, 어제 친구들이 할머니 발표 보고 진짜 감동했대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다고. 할머니 사랑해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늦은 봄날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저를 기억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이에요. 늙었다고 잊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삶에 빛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내 가족이 이제 그것을 알아준다는 거구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옥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노을빛 이야기였습니다.